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전동입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 150년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진짜 잘 살려면은 공간에 대한 측면도 중요한데, 그 공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징조라는 것을 어떻게 캐치해내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영화 빅쇼트를 보게 되면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 그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상황을 미리 캐치를 해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삶도 그냥 흘러가니까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것이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아서 그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측면으로서 오늘의 영상들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길흉회린, 길하고 흉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냐? 바로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동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길흉회린 생호동이라, 우리 모든 이러한 일들은 곧 움직임에서 비롯되는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양권에도 보게 되면은 성현분들께서 이러한 징조를 미리 아는 거, 이 징조를 미리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징조들을 미리 캐치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삶의 실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운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나무를 통해서 불로 넘어가는 시기다. 나무라고 하는 특성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개척해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상반기 때 많은 노력을 하면 이제 하반기 때부터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운이 어떻냐고 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봤을 때 올 초에 뭐가 있었죠? 큰 불이 있었죠. 큰 불. 그러니까 나무가 존재해줘야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결실, 그리고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초반에 불이 너무 빨리 나버려가지고 나무가 사그러들게 되니까 아마 올 하반기 때는요, 여러 가지로 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말 저도 좋은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개개인의 삶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큰 우환이나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지저분함입니다. 이 지저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부분 당연한 거고요. 그 공간을 지저분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저분해진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뭔가 막 어지럽힌다 이게 아니고, 평소에는 너무 그냥 잘 지내고 깨끗하게 지냈었는데 뭔가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무뎌지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행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러한 부분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밥을 먹을 때는 수저 받침을 놓고 수저를 그 위에 올려두고 생활을 했는데, 뭔가 언젠가부터 이 쓰던 수저 받침을 그냥 치워버리고 아무렇게나 수저를 막 두고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설거지를 할 때도 항상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쓴다라든지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물로 헹구고 했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하던 작업들이 뭔가 간소하게 되고 예전보다는 청결을 덜 신경 쓰게 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약간은 지저분한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어서 그런 작은 변화들도요, 허투루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 내가 뭔가 지저분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 얘기를 듣고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캐치하신 겁니다. 네,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저분한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뭔가 공간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은 먼지가 끼죠. 그리고 그 먼지에서 뭐가 나오죠? 각종 세균, 벌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더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나쁜 기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나쁜 기운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과 기운은 다 맞닿아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평소에도 계속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그러한 습성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불안감이 투영이 되는 것이 바로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동물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동물들 어떻게 잠을 자죠? 누워서 자는 동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떤 동물들은요, 적들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서 잠을 자곤 합니다. 바로 이것은 불안함 때문인 거죠. 항상 경계하는 마음 때문인 거고요. 사람 역시나 그렇죠. 뭔가 경계하고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은, 인식을 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몸과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미리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소 생활 자체가 뭔가 나태해져서 잠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하게 잘 지내도 불구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그 풍수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은 의뢰인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서도 문제를 호소를 하시지만은, 또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남편이 원래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가정 내에서의 불화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공간의 변화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냥 늘상 지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족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요,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 불안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진짜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또 잠이 잘 안 오게 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짜증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짜증을 낼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대하죠? 바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도 다 이렇게 맞물리고 맞닿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느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캐치를 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데요. 이런 불안한 징조가 있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나쁜 상황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식, 무엇을 인식하느냐, 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외부의 특강에 나가서도 항상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내가 거주하게 되면서 이 거주하는 가족들의 삶에서 좋은 일은 무엇이 있었고 나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쭉 나열해보고 적어보면은, 이 집에서 내가 잘 됐었구나, 이 집에 들어와서 못 됐었구나 라는 것이 딱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집에서 내가 좋고 나쁨을 대강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요, 이런 풍수적인 차원, 집에 대한 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몸과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이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라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고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역을. 이건 역시나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나라는 몸을 가진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이 외부인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외부로 발현되는지를 밖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인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대표적으로 심리치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거울 치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날 가장 잘 알아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또 외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식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구나,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불안한 마음 혹은 왜 이런 나쁜 부분이 있는가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쳐지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경제 성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자영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다라든지 어떤 재료 수급의 문제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자영업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통해서 불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끼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네, 집안에서 절대 나지 말아야 할 나쁜 냄새, 그 첫 번째는 바로 쓰레기 냄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통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쓰레기 자체도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였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로 인식을 하고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레기가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냄새가 집안에 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쓰레기 봉지 안에 어떤 물기 있는 것들 혹은 음식을 감쌌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루 이틀 지나 보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러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쓰레기통을 비우시라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쓰레기 냄새를 가져온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무심코 있다 보면은 금방 하루살이 꼬이게 되죠. 그리고 하루살이가 꼬일 때는 보통 다 100%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자체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끔씩 어떤 분들께서는 현관 밖에다가 쓰레기 놓는 분 계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10개는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에서 모든 운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현관을 해서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가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 있고 쓰레기 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식당에 있어서 좋은 운은 뭡니까? 손님이죠. 손님이 들어와야 좋은 운이 들어오고 돈을 벌고 하는 것처럼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문 앞이 깨끗해야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점 잘 유의하셔가지고 쓰레기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 땀 냄새입니다. 앞에서 쓰레기 냄새는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이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 땀 냄새, 내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내 몸 자체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부득이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 말고요. 이제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 같은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 보기 민망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특히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몸에 땀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속에 받쳐 있는 티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냄새가 딱 나는 그런 옷이다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입지 마시고 바로 버리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들 막 이렇게 자주 바꾸라 이게 아니고 보통 이제 내 몸에 바로 닿는 그런 속옷과 같은 것들은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음식 냄새입니다. 뭐 집안에서 음식 먹으니까 당연히 음식 냄새 나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음식도 다 해먹고 저도 집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집안에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주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냄새 관리에 철저히 하시라라는 점인 거죠. 만약에 생선을 구워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른 이제 설거지 하시고 그리고 생선 그 남은 껍데기라든지 가시라든지 그런 뼈가 있으면은 봉지에 싸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얼른 밖에서 쓰레기 버리고 오시라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 남은 음식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집안에 향초도 피우시고 인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인센스 피워가지고 좋은 향이 집안에 퍼지도록 해서 나쁜 냄새가 바로바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 냄새 중에 하나가 바로 쌀입니다. 제가 쌀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밥을 짓는 냄새가 나는 거는 집에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쌀과 관련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 이런 음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냉장고 자체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좀 냉장고 잘 비워두시고 탈취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금방 냄새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바로 화장실 냄새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날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이제 물 냄새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건이 오래돼가지고 수건에서 쉰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변기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해버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냄새가 집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그 화장실 냄새가 나냐 안 나냐라는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 화장실 냄새가 집안에 진짜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출장 갔을 때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또 요 화장실 냄새입니다. 뭐 유튜브 영상은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 이런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정말로 안 좋다라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 후각은 무려 4,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에는 그 각각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냄새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다 동일하게 우리 세상, 우리 주변을 감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몸 안에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은 그 암 자체에도 암덩어리에서 냄새가 납니다. 뭐 사람들은 그래 잘 모르겠지만은 동물들은 이 암덩어리 냄새 자체를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모든 것들에선 다 냄새가 나고 또 이 후각으로 들어오는 냄새는 내 몸, 내 감정 그리고 뇌 속으로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운 쪽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민한 후각이지만은
또 반대로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후각이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라는 거고 또 냄새에 쉽게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다 보면은 내 집 냄새가 어떤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 집에 가게 됐을 때는 그 각각의 집마다 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예민하신 분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내 집에 왔을 때 내 집만의 어떠한 냄새를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 집 안에서 나는 냄새가 나에게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많은 대기 속에 있는 물질들 그리고 나에게 후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안에서 보여지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소품들을 놓고 집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다가 좋은 냄새를 배치하는 것이 또한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때 풍수용품 가져가도 되나요? 네. 정답은 O. 당연히 가져가시면 되죠. 아마 그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치 부적하고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부적 많이 붙여놓으신 분들 계시죠. 이걸 굳이 떼가지고 이사할 때 가져가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적을 써주시는 분이 따라서 또 어떤 부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시 지니고 다니라라고 하면서 부적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풍수용품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찝찝하거나 한다면은 버리셔도 되거든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굳이 뭐 가져갈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히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 가져오는 건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네. X라고 하는 건 참 저에게는 이 과감한 도전인데요. 왜냐면 반발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밖에 물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또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당근마켓을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원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환경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끼셔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드시는 음식들 자제하셔야 되고요. 배달 음식도 안 드셔야 되고요. 일회용품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잘 지키셔야 되는 거지. 당근마켓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의미로서 하시는 거지. 이거를 어떤 환경 보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물건들 같으면은 그냥 새로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사라고 해서 물건들을 막 사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야 될 물건들은요, 제대로 돈을 주시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시라라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절대 아니죠. 물론 저렴한 물건을 찾는 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싸다라는 이유 하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고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효용을 가지는 부분 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절대적인 금액 예를 들어 이거 어디서 5만원 하는데 이걸 10만원 딱 붙으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10만원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하는 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은 오래전에 집안 모든 살림 전부 딸이 장만해줬는데 내년에 이사를 가려 합니다.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딸을 먼저 보내신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자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딸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사줬잖아요. 즉 내 거예요. 내 거. 사줬다라고 해서 사준 사람이 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남편한테 시계 선물을 사준다라고 할 때 내가 시계를 샀다라고 해서 그 시계가 내 소유 아니잖아요. 내가 사서 남편 주면은 그건 남편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딸이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나를 다 줬으면은 이거는 다 부모님 겁니다. 부모님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딸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에 대한 물건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안방,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면 안 좋죠. 안 좋은데 요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한 집에 감정을 간다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집이 뭐 좋다, 안 좋다, 혹은 뭐 100점 중에서 60점이다, 70점이다 라고 하려면은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까지는 진짜 수백 가지 항목입니다. 수백 가지 항목. 한 집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백 가지 항목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딱 결론을 지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뭐 제가 좋은 요소들 나쁜 요소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이제 하나만 보시고 그러면은 이것만 해가지고 이 집은 한 대가 안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결격 사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 한 가지 자체가 너무 크게 나쁜 경우에는 그것만 봐도 이사를 가야 되는 정도로 나쁜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작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은 다 조금 더 딴 경우들하고 종합해 봐야 됩니다. 종합해 봐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거실에서 분수대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나름 소리 줄이기 위해서 돌덩이를 이용해 줄이긴 했는데 안 좋은 건가요? 정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분수대 소리가 심하게 난다. 이거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물소리가 많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O인데 다만 완전히 O가 아닌 이유는 돌덩이 때문입니다. 돌덩이가 자갈 수준이 아니라 돌덩이 큰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X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돌덩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거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사주에 화가 많은 물을 가까이 하라고 해서 구입해서 놨어요. 이제 저도 사주에 불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주에 대한 부분하고 집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못하면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사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세우지 않는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는 원체 풍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공부를 하셨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풍수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사주로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사주가 먼저 베이스가 되고 풍수로 넘어가기는 사실 참 인식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중심이고 땅은 우선시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고 이 땅에 대한 원리는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지구에 대한 원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실에서 남편이 주무시는데 화분이 많습니다. 나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나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현실적인 그 과학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그 잠을 자는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많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고 과학 이전에 저는 자연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죠. 이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쨌든 기운을 받으면서 자라는 존재인데 이 집안에서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공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잠을 자면서 집안의 기운을 받고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회복이 돼서 다음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옆에 식물이 있으면 마치 내가 이 집안에서 받아야 되는 기운을 나눠서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배터리 하나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기는 하나인데 선을 두 개를 해버리면은 그 두 개는 충전받는 양이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치우기가 어렵다라면은 잠자는 머리맡에서라도 치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하신 이모님이 청소하시면서 액자를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다시 걸어놔도 될까요? 이거 안 그래도 어제 비슷하게 또 질문을 저희 회사 번호로 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달라서 그런데 찌그러졌고 어떤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 훼손된 상태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은 안 걸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어두다 보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모양이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자를 이제 저희한테 구매를 하셔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되셨나봐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걸었다가 또 떨어지니까 혹시 막 이게 뭔가 나쁜 징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데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서 건드리면 안 될 방향을 건드려가지고 액자 걸고 나서 뭐 어떤 작은 찰과상이라든지 그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